안녕하세요. 3월 30일 일본 현대소설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이니아를 9번째 단락까지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10번째 단락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공지를 하겠습니다. 출석에 관해서인데 선생님이 우리 원래 정규 수업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예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일단 올린 강의에 대해서는 그 주, 같은 주의 마지막까지는, 토요일 밤 12시까지는 여러분이 그 강의를 다시 되풀이해서 원하면은 들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원래 선생님의 의도는 그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고 그때 들어야지 출석이 체크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은 이제 복습을 하라는 의도였는데, 어떤 한 학생으로부터 문의가 왔어요. 출석에 대해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학생이 그 원래 정규 수업 시간에 듣지 않고 그 이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선생님께서 원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 정규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신 게 아니라 실시간 강의를 하시면서 아마 선생님 수업과 겹치는 시간에 강의를 하셨나 봐요. 다른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같은 시간에 들을 수가 없어서 그 이후 시간에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선생님한테 문의를 했는데 선생님 확인을 해보니까 출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수업 시간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그 주의 마지막 시간까지는 여러분이 들어와서 듣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거 정정하고, 자, 그러면 다이니아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치아에 있어서는 다이겐소를 다룬 작품으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제3야도 사실 그 다이겐소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립되는 환상입니다. 굉장히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리얼한 부자 관계를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으죠. 물론 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부자 관계로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아이를 업고 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아이를 버리고 싶어하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게 엎여 있으면서 또 아버지의 속내를 알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가지 않고는 그것을 직접적으로는 그 아버지 그 마음을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고발하지 않는 그런 메노츠부레다 고도모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비유적인 형상이겠죠. 이 비유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작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0번째 단락. 아메와 사키카라 후테이루 찾으셨습니까? 강의 들을 때는 반드시 올려놓은 자료를 출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여러분 컴퓨터에 올려놓든지 보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雨はさっきから降っている。道はだんだん暗くなる。ほとんど夢中である。ただ、背中に小さい小像がくっついていて、その小像が自分の過去、現在、未来をことごとく照らして、寸分の事実も漏らさない鏡のように光っている。しかもそれが自分の子である。そうして盲目である。모모쿠라고 되어 있는데 모모쿠 아닙니다. 소시대 메쿠라である. 여러분 소설에서는 작가가 다뤄놓은 후리가나가 절대입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소시대 메쿠라である. 自分はたまらなくなった. ここだ, ここだ. ちょうどその杉の根のところだ. 비는 아까부터 내리고 있다. 길은 점점 어두워진다. 거의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이성적으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거의 정신이 없다. 그죠? 등에 작은 꼬마가 착 달라붙어 있는데 그 꼬마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고토고토쿠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남김없이 이란 뜻입니다. 놓치지 않고 모조리 밝히며 순분노 지지즈모 여기 순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죠. 사소한 사실도 작은 사실도 빼놓지 않는
거울처럼 빛나고 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에 거울에 비치면 비춰진 만큼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시카모, 소래가 자신의 자식이다. 게다가 장님이다. 이 상황을 자기는 다말안 하고 나왔다.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의 긴장감이 점점 에스카레이트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아이가 말합니다. 여기다 여기. 초오도. 바로 여기 초오도라는 것은 이마 초오도 산지데스. 그러면 지금 3시 정각입니다가 되겠습니다만 마침 꼭 바로라는 뜻입니다. 여기다 바로가 좋겠어요. 여기서는 바로 그 삼나무 밑동 근처다. 밑동 있는 데다. 일본 사람들은 어디에 위치를 맡은 나니나니 노 토코로라는 표현을 쓰지요. 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삼나무 밑동 있는 데다가 되겠습니다만 그 삼나무 밑동이다 라고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노 토코로를 무시해도. 자, 그 다음 11달러. 아메노 나카데 고조의声は はっきり 聞こえた. 한센, 물론 이걸 한센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 역시 본문에はっきり라고 후리가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려 있는 대로 읽어야 합니다. 아메노 나카데 고조의声は はっきり 聞こえた. 지금은 여기はっきり가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책 아마 이것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저러 분과에서 여러분이 출력한 것도 같을 텐데요. 아마 같은 그 텍스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메노 나카데 고조의声が はっきり 聞こえた. 여기 한센 부분에는 이はっきり라고 하는 후리가나가 안 달려 있습니다만 그 앞에 9번째 단락에서 するとなんだか知っているような気がしだした. けれども はっきりとはわからない. 거기도 한센이라고 하는 한자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핫길이라고 후리가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작품 내에서는 앞에서 똑같은 위에 똑같은 후리가나는 달아놨다면은 뒤에 와서 그 후리가나가 달리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앞에 것을 그대로 답습해야 합니다. 빗속에서 그 다음 읽어야죠. 지붕은 오보에스 도맡다. 이츠시가 모리노 나카에 入っていた. 一軒ばかり先にある黒いものは確かに小僧の言う通り杉の木と見えた。お父さん、その杉の根のところだったね。そうだ。と思わず答えてしまった。文化5年辰年だろう? 여기까지. 빗속에서 꼬마아이의 목소리가 확실하게 들렸다. 여기다 라는 아까 위의 문장이죠. 나는 오보에즈라고 하는 것은 무심코란 뜻입니다. 오모와즈, 오보에즈 같은 뜻이죠. 여기서는요. 나는 무심코 멈춰섰다. 어느샌가 숲속에 들어와 있었다. 이 사람이 이 아이를 내버리려고 했던 곳이죠. 내버리려고 마음먹고 지금 이 숲을 향해서 막 달려왔지 않습니까? 어느 사이인가 숲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켄바가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켄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2m 정도를 나타내는 옛날의 그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이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말로 해서 우리는 그 일간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옛날에는 썼던 것 같습니다만 현대는 간은이라고 찾으니까 그 사진 나오질 않아요. 현대어에서는.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자면은 막 길이 단위로서 이걸 그렇다고 해서 2m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하고 또 맞지 않고 해서 이럴 경우에 남자들의 발음 걸음 어른들의 성인의 걸음이라는 게 한 50cm, 5, 60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폭이. 그래서 그냥 4대 걸음 정도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4대 걸음 앞에 있는, 그러니까 가까운 것이죠. 가까운 것. 4대 걸음 앞에 있는 검은 것은 확실히 틀림없이 꼬마가 말한 대로 삼나무로 보였다. 아버지죠. 어떠상이라는 아버지라고 해야 될지, 어떠상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부르는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는 말이죠. 지금은 잘 안 씁니다만, 어떠상 지금은 파파라고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만, 이 이야기의 분위기상 이것을 아빠라고 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시대적으로 1908년이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합시다. 아버지.
이거는 저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그라고 해야죠. 이건 왜냐하면 지금 아이는 아버지께 엎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하는 사람과 화자, 청자가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를 썼으니까 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아, 4, 5그룹 떨어져 있는 위치를 저 2, 3나무 밑동. 일반적으로 선호 예 같은 위치에 있다고 친다면은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라고도 할 수 없겠네요. 이거는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저가 맞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저 삼나무 밑동 있는 데지? 응 그래 라고 무심코 대답해 버렸다. 무나 5년 진년이었지? 여기 나로 낫다네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내용이죠. 동의를 구하는. 자, 그 다음 나루호도 문가고는 다츠도시라시쿠 오모와레다. 오마에가 오레오 고로시다 노와 이마카라 초도 100년前だね. 미사키 아닙니다. 오마에입니다. 듣고 보니 나루호도는 과연이죠. 과연. 이건 듣고 보니라는 해석도 괜찮습니다. 듣고 보니 문화 5년 진년이라 생각이 되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오마에가 이제 오토상이 아닙니다. 오마에가 내가 나를 죽인 것은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自分はこの言葉を聞くや否や今から100年前、文化5年の辰年のこんな闇の晩に、この杉の根で一人のめくらを殺したという自覚が、忽然として頭の中に起こった。俺は人殺しであったんだな、と初めて気がついた途端に、背中の子が急に石地上のように重くなった。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기본형 야 이나야는 뭐뭐 하자마자였죠. 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지금부터 100년 전, 무나 5년, 진년 이런 어두운 밤에 야미라는 건 새카맣다는 뜻이죠. 이런 새카만 밤에 이 삼나무 뿌리 있는 데서 한 사람의 장님을 죽였다는 자각이 고츠젠 토시대라는 그대로 호련이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떠올랐다는 얘기죠. 호련이 아타마노 나카니 오코타.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히토고로시되었단다나. 나는 살인자였구나. 하고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 등 뒤 아이가 갑자기 돌 지장보살처럼 무거워졌다. 이시지소라는 건 지장보살이라고 일본에 가면은 왜 거리에 많이 그 조그만 그 돌로 만들어 놓은 그래놓고 빨간 이렇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식사할 때 음식을 옷에 흘리지 않게끔 대주는 앞대기를 댄 게 있죠. 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 죽은 아이가 이제 저세상으로 갈 때 그 아이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마을마라 옛날에는 의료시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은 아이들의 그 영을 위로한다라는 의미에서도 이 이시지소라고 하는 것이 마을마을에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튼 아이와 연관되는 그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만 아이가 갑자기 차가운 그리고 무거운 지장보살처럼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이야기에 대해서 현기가 나이사야를 맡았죠. 현기의 감상을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그 유메주야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번역본을 쭉 읽어본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원본은 다 읽은 거라면 미안합니다. 훌륭해요. 원본 읽은 거라면. 근데 이 세 번째 밤에 대해서는 현기는 이렇게 했어요. 악몽이다. 정말 악몽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기괴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가장 좋았대요. 기괴한 요소가 많으면 등 뒤에 아이가 뭔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확정된 반전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괴상한
한 요소와 분위기는 결국 이야기 끝까지 마치 악몽처럼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무언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라고 했어요. 확정된 반전, 마지막에는 네가 나를 죽였지 라고 하는 사실은 아이가 자기가 죽였던 장님이다 라고 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분위기가 끝까지 악몽을 꾸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조금 더 생각을 깊이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없었어요. 악몽 같다. 그 다음에 그러나 뭔가 기괴한 분위기는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이 작품을 아무도 없는 그 해가 이렇게 지어갈 무렵에 혼자서 방에서 읽고 있다 보면은 정말 뒤를 돌아보고 싶어지는 약간 그러한 정말 사람을 섬뜩하게 만드는 그런 전개지요. 자 그런데 굉장히 이거는 좀 섬뜩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 그런 어떤 분위기만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조금 우리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작품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올려놓은 나이사야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자,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시다. 나라고 하는 복구라고 되어 있죠. 곤나 유메옵니다. 물론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복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냥 지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분. 그렇죠? 지분이라고 하는 나. 자신, 나의 내면에 보이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메노 즈브레타 제나가니 쿠츠이테이루 지분의 고도모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비울 텐데 그 다음에 아이를 대하는 나의 겉태도 라고 하는 것과 내면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틀림없이 나입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그 겉과 속이 다른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 다음에 기와도이 코에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그 기와도이를 선생님은 아슬아슬이라고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절박한이라고 현기는 일단 해석을 해놨었어요. 그분에서 일단 선생님이 좀 보류를 했습니다만 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나의 내면에 보이는 특징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그 밑에 관련되는 어구가 나오는 단락과 그 문장을 써놨습니다만 첫 번째 단락은 곤나 유메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시기나 것더니 아오보즈니 나tte 이때 메가 츠부레테르 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은 중머리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메가 츠부레테라고 하는 건 메가 츠부레타 눈이 찌부러졌다라고 하는 말 이렇게 장님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해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텐데 눈이 찌부러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폭력 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험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안쓰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부식이나 거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불쌍하다, 안타깝다라는 마음보다는 뭔가 기분 나쁜 듯한 이상하네 라고 하는 글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우리의 어떤 감정을 나눈다고 한다면 어느 쪽인가 하면 마이너스의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부식이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죄송합니다. 계속 뭔가가 긴급 재난 문자가 오네요. 뭔가 은밀한 혐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의 고토바스카이가 어른처럼 얘기를 하고 고토바스카이 거기다가 다이토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불손한 대답을 하는 아이에 대해서 그 혐오감이 부채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5번 다섯 번째 단락에 이르러서 이 아이가 어떤 예지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단번이 가깝다네 어떻게 하냐 했더니 사기가 나쁘잖아요 라고 하더니 사기가 나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이의 예지 능력이 나타나자 그 은밀했던 혐오감이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두려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기,
이 아이를 갖다 버려야겠다라고 유괴 욕망을 동반하게 됩니다. 지분와 다섯 번째 단락 해당 부분 좀 읽어보면 自分は我が子ながら少し怖くなった。こんなものを背負っていてよ。この先どうなるかわからない。どこかうっちゃるところはなかろうか。또向こうを見ると闇の中に大きな森が見えた. 라고 해서 怖くなった라는 감정과 함께 이런 애를 내가 업고 있다가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불안감을 느끼면서 버려야지 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강렬한 욕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자신의 속마음을 깨뜨려보고 버리려고 하는 듯한 자신의 속마음을 깨뜨려보고 있는 이 아이,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 은밀했던 혐오감이 아니라 이 혐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9번째 단락이죠. 난다가 이안이 났다. わからないうちに早く捨ててしまって安心しなくてはならないように思える. 그렇죠? 9번째 단락 앞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업어주니까 됐잖아 하는 부분이죠. 너무 메쿠라 후지유대 있게나이라는 말하죠. 이 장님은 아무래도 그 부자유스러워서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야니마데 바카니 사레루가라 이게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버리려고 하는 감정, 버리려고 한다라는 말까지는 하지 않지만 마카니 사레테이루라고 하는 굉장히 지금 자신이 이 아이에 대해서 동정이라든지 어떤 사랑의 감정이 전혀 아니라 이 아이를 버리려고 하는 굉장히 그 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그것을 깨뜨려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이안이 났다라고 하는 혐오감이 전면에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빨리 버려서 내 마음이 편해져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이 아이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급기야는 나의 어떤 비밀까지 숨기고 싶은 내가 알면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비밀을 폭로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그때는 10번째 단락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지붕와 다말아나고 났다 라고 하는 이제 견딜 수 없는 심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약간 은밀한 혐오감, 이상하다, 약간 마이너스의 감정이죠. 은밀한 혐오감에서 이것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이 아이를 버려버려야지 라고 하는 어떤 유괴 욕망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긴장이 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마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불쾌한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편안하지 못하죠. 긴장에는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 긴장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도 그렇고 두려운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누구를 싫어하게 된다는 감정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 감정을 쭉 보면은 결국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것은 안신시다이, 라본이 나리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쾌락 원칙의 지배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편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편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쾌락 원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쾌락 원칙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프로이트를 떠올리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소세키가 프로이트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싶은데 물론 소세키와 프로이트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세키가 그 영국에 유학을 간 적이 있고 1900년에서 1902년까지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이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 책이 나온 것은 1900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이 책을 썼던 그 해에 소세키는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다만 이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사람이 프로이트라고 한 사람이 그 밑에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 보면 참고해서 프로이트에 대해서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먼저 봅시다. 프로이트는 체코에서 출생했어요.
근데 오스트리아로 이주해서 오스타라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런던에 가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새끼가 런던에 있을 때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정말 아주 어떤 유명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식간에 번역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 전달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프로이트는 이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 이것은 과학이죠. 그 심리학에 관한 과학,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의 어떤 하나의 어떤 영역을 개척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꿈의 해석이 나오고 난 다음에 프로이트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냐?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 책이 인정을 받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소아새끼가 런던에 가 있을 그 시대에 이 책이 번역이 되어서 런던에 서 출판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선생님 물론 자세하게 그런 것을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이 꿈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출판되자마자 호평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서 이 사람이 활동했다 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은 소아새끼가 직접적으로 꿈의 해석을 읽었을 것이다 이 당시에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상상하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시인이라든 소설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직관에 의해서, 상상력에 의해서 형상화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미리 어떤 작품을 통해서 써놓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새끼의 유메주야의 나이상의 이야기는 선생님은 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적용시켜 보면 굉장히 잘 들어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이트에 조금 알아봅시다. 이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 억압되었던 바람, 그러니까 현실 사회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어떤 억압되었던 원망, 바람이 충족되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이건 우리나 이제는 너무나 알고 있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만, 무의식, 즉 사회에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욕망이 억압된 것이 무의식인데,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프로이트에 의하면은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무의식의 세계에 비교한다면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 정도로 이 무의식의 세계는 방대하고 굉장히 우리의 의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으로 억압되어 있었던 것이 꿈을 통해서 욕망을 충족을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꿈의 해석에 어떻게 보면 요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923년에 자아와 이드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정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치마이와 하나의 견고한 통일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상태다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도 물론 어느 사이인가 우리는 이 프로이트 이후를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프로이트의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와서 어느 사이인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완전히 한 장으로 균일한 것, 조화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이트가 그것을 굉장히 잘 꿰뚫어보고 설명을 해줬는데, 프로이트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꼭 3단계라고 말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가장 근저에 있는 것, 뿌리에 있는 것, 이것은 이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원초아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그냥 이드라는 말이 더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 욕망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이드 원초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무관한 그저 쾌락 원리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거라는 거죠. 무조건 쾌를 원하는 거예요. 불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불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고, 아무튼 쾌를 원하는 것. 굉장히 인간의 어떤 본능, 그리고 본능입니다. 그 본능 중에서도 굉장히 다분히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이드의 차원이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이 욕망, 이드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것을 그대로 이뤄나가게 되면 범법자가 된다든지 사회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이드를 이드와 현실 세계, 내 바깥에 있는 이 현실 세계, 이 외계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에고, 즉 자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 현실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부분, 이것을 에고라고 하고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에고에 있어서도 우리가 에고이즘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하면 어떤 나의 욕망도 있습니다. 어떤 심리, 이제 나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에고이즘, 이라는 식으로도 말을 합니다만, 원래 프로이트가 말한 에고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현실 세계에서 추구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이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갖고는 이 외계에 의해서 그것은 억압당할 수밖에 없고 배제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이 욕망을 현실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 에고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슈퍼에고, 초자아라. 이건 초자아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도덕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이루고자 합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우리는 이미 다 잊어버렸겠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안 돼, 안 돼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의 것을 가져오면 안 된다. 찢으면 안 된다. 엎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 안에는 도덕 규범이 내면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선, 도덕적인 덕, 이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가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억제하기도 하고 규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나 자신을 리드해 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드의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 이것이 초자. 에고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욕망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 욕망 충족이 가능하게끔 머리를 쓰는 것이죠. 지혜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인격이라고 할까요? 마음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밑에 프로이트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관심 있는 학생은 더 읽어보시면 바라겠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프로이트가 사람, 인간의 인격, 인간의 마음, 정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동일한 것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저에 있는 것은 그저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면 즐거워지니까요. 어떤 이 쾌락 원리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 욕망 덩어리인 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건 타협이 필요하겠죠. 현실적인 외부의 사회하고의 어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가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아니면 어떤 교육에 의해서 이것이 인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되는 도덕,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입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그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것, 이걸 슈퍼에고라고 합니다. 초자. 자, 그러면은 이 인간의 세 가지의 인격의 층위와 우리 다이사이아에 나와 있는 지붕하고 지분노 메노츠브레다 고도모 하고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걸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나의 내면에 보이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안신시나 그대와 나라나이 이하가 아니라 쾌의 감정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감정으로, 쾌까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안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어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런 긴장감이 아니라 이 긴장감을 다 해소해버리는 편안한 마음.
그 경지에 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의 내면에 보이는 특징입니다. 즉, 이 나의 내면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쾌락 원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맨 츠부레다 지분 놓고는 뭘까요? 다시 한번 10번째 단락을 읽어보면 10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이 대목을 읽어보면 세나카니 치사의 고소가 굳쓰이때 その構造が自分の過去、現在、未来をことごとく照らして寸分の事実も漏らさない鏡のように光っている. 여러분, 이거는 나가 아니고 가능할까요? 물론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쪽으로까지 이야기를 넓히면 달라집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이라고 했죠. 나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나의 자식. 나의 자식이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으면서 또 그 자식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지적하는, 고발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말하나요. 자식이라는 것은 결국 사실은 내버릴 수 없는 존재죠. 나와 그 분리시킬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존재. 그런데 그 존재가 나의 죄가를 지적한다. 이게 뭘까요? 이게 처자하고 한마디로 하면 양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맨 오츠부레다 어터시노 고도모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가를 지적하는 초자아라고 하는 우리 인격의 부분을 이렇게 내가 등에 업고 계속 사실은 등에 업고 이거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에 업은 채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나를 고발하는 존재. 물론 나의 죄가를 고발하는 존재지요. 이런 존재로서의 양심, 초자라고 하는 것을 맨 오츠부레다 지분 놓고가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은 아이를 대하는 나의 겉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작품 속에서 곤나 유메오미타라고 하면서 지분이라고 해서 그 시점이 지금 지분에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다만 아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짐작할 뿐입니다만 시점은 지분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내면의 이야기를 우리는 속속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면에 드러나 이 사람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사실 아이를 대하는 나의 겉태도는 뭡니까? 말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의 내면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냥 아이를 업은 채 계속 길을 가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죠. だからおんぼしてやるからおぶってやるからいいじゃないか。めくらを不自由でいけない말을 하죠. 라고 했더니 だからおぶってやるからいいじゃないか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 아이를 계속 업고 싶고 하는 것은 아니죠. 마음속으로는 이 아이를 저 숲속에 가서 버려버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본심은 숨긴 채 만약에 난 너를 버릴 거야 라는 말을 한다면 이 아이가 이게 붙어 있겠습니까? 도망갈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버리고 싶은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너를 계속 업고 가는 아버지이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자신의 모습 이것만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말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네가 지금 후지유하기 때문에 내가 널 이렇게 업어주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본심을 숨기고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이 아이를 대하는 나의 겉토대는 저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아버지의 역할, 아이를 업는다, 아이를 양육한다 라고 하는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프로이트가 말한 우리 인격의 그 세 층위 가운데서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이건 에고지요. 자, 현실적으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처세들 이런 것들이 에고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기와도이 코에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는 것인가? 기와도이 코에가 나왔던 것이 9번째 단락이죠. 모스코시 쿠도와 카루. 저도 곤나 반だったな. 또 세나카데 히토리고토のように言っている. 더니 나니가 우리가 이제 끝까지 읽었으니까 알죠. 곤나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과 히토리노 모모코 메쿠라오 고로시다 또 하는 것이죠. 더니 나니가 하고 기와도이 코에 다시 때 기다 습니다. 그래서 이 기와도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에고가 자아가 외부 세계 여기서는 아이겠죠. 아이에 대해서 자신의 욕망, 이득 이 아이를 버려버리고
안심하고 싶다, 편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이 아이를 책임을 지고 양육하고 싶지는 않다, 버리고 싶다 라고 하는 이 욕망을 숨기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달성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에고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경계를 딱 지켜야 되는 거죠. 본심은 숨긴 채, 즉 나의 그 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은 숨긴 채 겉으로는 나는 너를 어디까지나 업고 갈, 너를 어디까지나 책임질 아버지다 라고 하는 에고를 지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니가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아마 소리로 우리가 이거를 읽는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 부분에서의 이 아버지의 말투와 여기서 나니가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말투를 달리하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만약에 연극을 우리가 한다면은 기와더이코에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 말했듯이 자칫 자기가 그 경계를 넘어서, 즉 나의 이드라고 하는 건 억누르고 보이지 않게끔 하고 나의 본심을 가려야 되는 것인데, 나의 본심에 있는 이 아이를 버리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위해하고자 하는 이 굉장히 그 아버지답지 못한 욕망인 거죠. 아버지답지 못한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은 음색의 말로 말이 나와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는 충족시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숨긴 채 뭔가 현실과 타협하면서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처세를 해나가는 것이지, 이게 에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업어주잖아 라고 하는 말이 에고의 단계고,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목소리로도 드러내면 안 되는데, 이 아이를 버리고 싶어하는 자기의 마음이 뭔가 나의 말의 그 음색을 달리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목소리, 내 본심이 들통이 날 뻔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아슬아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작품을 이 프로이트의 그 정신의 영역을 그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 프로이트의 그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 작품을 보게 되면은, 프로이트는 과학자로서 이것을 자기가 그 최면을 걸어서 이 신경증 있는 사람들을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최면을 걸어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연상이라고 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그 가슴속에 깊은 곳에 침전되어 있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고,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만, 그래서 꿈의 해석이라는 것을 1900년에 냈다. 근데 그 같은 그 해에 영국에 가 있던 이 소세기는 그로부터 8년 후지요. 1908년에 이 유메지우의 나이 상야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프로이드가 과학적인 체계로서 구성을 한 이 인간의 마음의 영역, 이게 이 다층 구조라고 하는 것을 이 작품 속에서는 지붕, 그 다음에 지분의 나이멘, 그 다음에 지분의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 표면이죠. 표면적인 행동, 지분의 언행, 그 다음에 자신의 내면, 그리고 내 등 뒤에 엎여 있으면서 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고발하고자 하는 존재로서의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층위를 이 작품 안에서 이렇게 그려낸 것이 아닌가라고 선생님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이렇게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는데, 그 달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사실은 나는 네가 100년 전에 죽인 그 사람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그 소재 자체는 사실은 소세기 고유의 소재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그 여러가지 민간 전승, 그 민화에 사실은 이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루밤, 어떤 밤이라고 하는 어떤 민담 안에도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의 민속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야나기다 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모아놓은 도호쿠 지방에 그 민담들이 있습니다만, 도노모노가타리라고 하는데 그 책 속에도 그 나키지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읽은 이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는데 그 아이 입에서 생각지도 않던 말이 튀어나와서 사실은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자신이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많은 그런 이야기형은 사실은 민담에도 이미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런 프로이드의 이론을 가져오지 않는다면은 글쎄요,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이론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거보다는 그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추구했던 소세기, 그래서 고고로라고 하는 작품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소세기는 이 작품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세기의 전체 작품 세계가 어떠한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겠습니다만 시간이 45분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소세기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간이 된다면은 시가나오야의 고소노 카미사마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들어가 보니까 지금 1파트를 담당한 학생은 단어 해석을 올려놨고 그 다음 학생들은 올려놓지 않았는데 다음 학생들도 어서 속히 올려주십시오. 물론 뒷부분을 맡은 학생은 앞에 부분을 좀 참조를 하고 뒷부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 학생이 가능한 한 빨리 올리고 그럼 그 다음 학생이 더 차례로 올릴 수 있도록, 그러나 미리 준비는 해놓고 앞에 사람이 한 거 좀 참조해서 혹시 고쳐야 될 내용이 있으면 고친다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사실 오늘은 3월 17일입니다. 선생님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건 3월 27일인데 아까 조규랑 전화를 잠깐 했는데 아마 우리 이 원격 강의가 한 주 더 이어지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선생님 몇 학생하고는 통화를 해봤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대학생이고 다 고학년들이니까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집에만 너무 꼭 박혀 있어서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이따가 하면 나가서 운동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집중적으로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도 꺼려지는 때니까 집중적으로 자기 관리 잘 하면서 실력을 탄탄하게 쌓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